움파룸파픽 디지몬 캐릭터 셋, 블랙 워그레이몬, 엔젤몬, 엔젤 우몬인데, 엔젤 우몬 좋아한다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이거는 정상적인 거야. 되게 예쁘게 나왔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에 노출도도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기억에 뇌리에 되게 강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데, 엔젤 우몬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엔젤 우몬이 원픽인 사람들이 아니라 가트몬이 원픽인 사람들이야. 엔젤 우몬이 이상형인 거는 위험하지 않아요. 가트몬이 이상형인 애들이 위험한 거야. 뭘 가트몬이야. 얘가 이상형이면 안 된다고. 오늘의 억지 설명의 주제는 디지몬 어드벤처 시리즈입니다. 디지몬 시리즈가 1999년 그리고 2000년 이렇게 디지몬 어드벤처와 파워 디지몬을 TV 애니메이션으로 첫 방영을 했었고, 그 이후에 뭐 테이머즈, 프론티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두 시리즈밖에 안 봤고요. 그 심지어 다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TV에 나오는 것만 딱 보고 뭐 학원을 가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놓치면은 보지 않았던 그런 좀 등성등성 알고 있는 시리즈라서, 그냥 제가 이번 기회에 디지몬 시리즈를 쭉 훑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주요 캐릭터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몬 시리즈의 프랜차이즈는 거의 포켓몬 시리즈와 거의 라이벌의 형태로 있었죠. 브리팝으로 비유하면 오아시스 대 블러, 축구로 따지면은 맨유 대 리버풀, 레알 대 바르샤, 이런 식으로 라이벌리가 있는데, 만화계에는 포켓몬과 디지몬이 있다. 그리고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어렸을 적 TV를 보면서 동심을 키웠던 이들에게는 그만한 상징성이 있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디지몬 시리즈인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디지몬은 만화도 만화지만은 다마고찌가 특히 되게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상징성이 있는 시리즈입니다.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긴 그 전자기기, 조그만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전자기기에 그 알을 짐승으로 키우는 이런 애완 다마고찌가 유행이었는데, 디지몬 시리즈가 이 다마고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히트한 상품이죠. 저도 다마고찌를 많이 키웠는데 디지몬은 아니었고 일반적인 이런 다마고치 키웠습니다. 보통 알이 깨면 병아리가 되고, 그 병아리한테 뭐 밥 주고 똥 치워주고 놀아주고 하면은 이 병아리가 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못 하겠어요, 다마고치를. 세기말 시즌은 굉장히 교권이 강하고 뭔가 다마고치가 유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그 문화적인 탄압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다마고치를 저는 갖고 있었지만은 학교에 가져가지 못하고 항상 집에 등교하기 전에 밥 주고 뭐 똥 치워주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집에 놓고 하교하면은 또 다시 관리해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다마고치가 굉장히 키우기 힘든 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안 쓰면 그냥 죽어버려. 개복치야 거의 사실상. 그래서 저는 얘를 성체로 키운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맨날 죽어버려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무슨 실제 동물보다 다루기가 힘들어.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다마고치 시스템을 프랜차이즈화해서 만화로까지 내고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로 키워낸 게 디지몬 시리즈죠. 지금 몰래 하는 친구들이 물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학교에 체제에 순응하는 편이었어서 그런 도발을 좀 하지 못했습니다. 도발적인 행동들을 저는 하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아니 왜 못하겠는지 이해가 안 가. 어차피 공부 안 하는 놈들은 다마고치 안 가져가도 공부 안 해. 그냥 교과서에 낙서하고 그 도덕 교과서 있으면은 뭐 똥떡 이런 식으로 바꾸고 뭐 그 교과서 낙서하느라 바쁘지, 다마고치 있다고 해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집중력이. 디지몬 시리즈가 반다이 남코의 주요 프랜차이즈로서 소울칼리버, 슈로데, 철권, 팩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이마스가 있어요. 아이마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프랜차이즈가 됐다, 디지몬이. 그래서 이 디지몬의 설정이 무엇이냐, 그 디지털 세상, 지금 생각해보면 메타버스의 원조죠. 디지몬 시리즈가 메타버스 세상에 디지몬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 그 생명체들이 있죠. 디지털 쪼가리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생명체들이 디지몬이라고 하거든요. 디지털 몬스터. 전체적인 세계관을 여기선 안 알려주네. 그냥 동물들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현실 세계 말고 VR 챗 세상, 대충 뭐 VR 세상 뭐 이런 거 있죠. 메타버스 세계관에 또 다른 동물들이 있습니다. 뭐 괴물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조그만한 다마고치, 그 작은 생명체처럼 조그만하지만 얘네들이 점점 진화한다는 컨셉으로 성장을 해가거든요. 포켓몬과 비슷하게 그런 괴물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디지몬 세계를 정복하려는 어지럽히는 악당들이 항상 나타나요. 매 시즌마다. 그러면은 이 어지러워진 디지몬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아이들이라는 그 꼬맹이들을 디지몬 세계에서 그 친구들한테 초청장을 보냅니다. 뭐 게임으로 비유하자면은 뭐 로스트아크라든지 매 시즌마다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매 디지몬 애니메이션 시리즈마다 군단장 레이드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디지몬 어드벤처 비아키스 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선택받은 아이분들은 디지몬 세계로 들어와서 이 레이드에 참가해주세요 하고 선택받은 아이들한테 디지몬 세계에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클로즈 베타에 초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디지몬 세계의 평화를 되찾아오는 그런 스토리가 디지몬 어드벤처 디지몬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주된 플롯이라고 보면 돼요. 디지몬 어드벤처가 그 첫 번째 시즌 그 지금 워크래프트로 따지면은 그냥 워크래프트 클래식이거든요. 이게 근본이죠.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이때쯤 고학년 때쯤 그때 방영했던 디지몬 첫 번째 시리즈고 얘네들이 디지몬 세계관의 클로즈 베타에 초청받은 우수 고객들입니다. 선택받은 아이들. 그래서 이때 이 시리즈가 대박을 쳐서 지금까지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는 원동력이 됐죠. 주요 캐릭터들, 그 선택받은 아이들과 소환수들, 디지몬들이 이렇게 있고요. 악의 세력들이죠. 이제 레이드 대상들입니다. 얘네들이 이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디지몬들이 맞서 싸우는 장면. 전체적인 전개는 7+1명의 아이들이 이 세계에 휘말려서 디지몬 파트너들과 함께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고요. 항상 초반부에 고난을 겪고 노숙을 하고 악역 디지몬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우여곡절을 겪는데 조금 시리어스해요. 분위기가. 이 당시에 디지몬 말고 포켓몬 시리즈는 뭔가 되게 밝은 분위기고 소년 만화의 그 정석을 받는 딱 주인공 세 캐릭터가 우당탕탕 대모험을 펼치면서 최고의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는 게 포켓몬스터의 플롯이었는데 디지몬 시리즈는 명백한 적이 있고 악의 세력이 있고 이들을 무찌르는 게 목표라서 굉장히 그 우여곡절이 매우 심합니다. 갈등과 고민을 겪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게 주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얘네들이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있나 한번 볼까요? 선택받은 아이들. 그리고 각자 상징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초고급급 용기. 초등학생이지 얘네들은. 초교급 용기, 뭐 우정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들을 상징하는 문장들이 있고요. 신테일이 근본, 디지몬 시리즈의 근본 주인공들. 아구몬을 파트너로 해서 곡을 쓴 개구쟁이 소년.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그 이입하기 좋은 되게 밝고 명랑하고 용기 있고 모험을 즐기는 그런 소년의 이미지죠. 그 다음에 디지몬 최초의 고글보이라고 돼 있는데 그 디지몬 시리즈의 주인공들이 이 고글을 자주 썼었어요. 얘 말고도 뭐 후임 주인공들이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이게 약간 그 상징적인 아이템? 그 포켓몬 게임으로 치면은 레드와 같은 입지를 지닌 굉장히 상징성이 큰 캐릭터입니다. 초대 주인공으로서. 초대 주인공이자 리더인 덕의 본좌적인 인물. 입지전적의 캐릭터죠. 소년 만화적인 축구부였고 여동생이 있고 전형적인 열혈계 주인공. 하지만 바보는 아니고 리더십이 뛰어난. 보통 열혈계 주인공들 하면 대체로 막 대가리가 안 좋은 애들이 많아요. 뭐 손육공이라든지 조피라든지 이런 애들이 뭔가 소년 만화의 그 상징성 있는 주인공들이지만 머리는 나쁜 식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테일이는 열혈이지만 또 똑똑했다. 바보 속성을 아구몬이 가져갔구나. 아구몬이 띨빵한 속성을 가져가고 테일이한테는 좋은 것만 때려박았고요. 일종의 약간 그 나루토 같은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죠. 주인공격 캐릭터 매튜가 있습니다. 매튜는 금발 벽안의 캐릭터고 전형적인 그 사스케 포지션 넘버 2이자 라이벌, 주인공의 라이벌이자 가장 친한 친구고 2인자 격대는 냉철한 이미지로서 대립적인 이미지고 쿨해 보이는 이미지지만 자존심이 세고 쉽게 흥분하는 불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봐봐, 사스케도 나뭇잎 마을 탈주 닌자 돼가지고 사고치고 다니고 뭐 속하게가 되겠다느니 나뭇잎 마을 부수겠다느니 뭐 개지랄 하잖아요. 얘도 약간 비슷하네요. 보통 쿨한 척하는 애들이 사고를 더 많이 쳐. 그래서 더 위험해. 관심을 더 줘야 돼. 그래서 하지만 서브 주인공이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입니다. 진지충 생각이 너무 많아서 멤버들이랑 많이 다투고 그냥 좀 넘어가면 되지. 진지충이 자꾸 엄근진에서 드립 같은 거 안 받아주고 하니까 자꾸 싸움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얘도 리키라는 동생이 있어서 이 동생을 너무나도 아끼는 이런 애들이 또 형제에는 또 강해요. 이타치랑 사스케 뭐 이런 느낌으로 형제에는 되게 강하다.
그리고 뭔가 그 공인 미남 캐릭터 이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소라는 그 전형적인 사쿠라 포지션, 그 메인 히로인 캐릭터 전형적인 사쿠라 포지션, 이슬이 포지션 이런데 얘가 아마 그 매추랑 이어지지 않나? 어떻게 누구랑 이어지지? 얘 테일이랑 안 이어지잖아. 근데 사쿠라도 사스케랑 이어지고 봐봐 매추랑 결혼했어요. 플래글은 테일이랑 다 꽂아놓고 결혼은 사스케랑 했습니다. 사실 얘 기억이 안 나요. 뭔가 뭔 캐릭터인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뭔가 비주얼이 딱히 관심이 안 가는 비주얼이어서 뭔 개성이 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잘. 그다음에 한솔이 전형적인 선수 입장 캐릭터.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선수 입장하는 김인권 배우류의 캐릭터거든요. 똑똑이 캐릭터. 텐타몬 친화 컴퓨터를 좋아하는. 얘도 사실 그냥 프로그래밍 셔틀이라서 딱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인기가 그렇게 막 많은 편은 아니야 얘가. 그냥 도움이 필요할 때, 두뇌 회전이 빠른 애가 필요할 때, 오퍼레이터 그래. 오퍼레이팅 역할이 필요해서 참모 역할이거든요. 딱히 메인에서 막 직접적으로 활약하진 않는다. 1인자 뒤에 숨은 진정한 1인자. 그 제갈량 포지션 뭐 이런 느낌? 얘도 별 관심 없어요. 그냥 너무 그냥 필요한 캐릭터라는 건 알지만 딱히 관심이 안 가는. 그 다음에 미나 순수를 상징하는 캐릭터고 서브 히로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제 또래의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역캐였거든요. 왜냐면 디자인이 너무 되게 미려하게 잘 나왔어. 메인 히로인이 너무 디자인이 별로고 근데 얘는 그 공인 미녀 캐릭터여서 그 디자인에 힘을 많이 준 캐릭터거든요. 상냥하고 발랄하고 말괄량이 비주얼 담당. 근데 너무 철이 없어서 너무 애 같고 공주병 느낌 많이 들었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하지만 사람은 착해. 뭐야 왜 이래 머리. 뭐야 갑자기. 왜 타락했어. 뭐야 얘 갑자기. 우리의 아이돌이었던 미나가 왜 이렇게 됐어 갑자기. 그녀와의 재회는 최악이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얘가. 왜 분홍머리에 브릿지 넣고 왜 이렇게 됐어 얘가. 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돌아왔고요. 아 뭐야 이거 다 고등학생 저거. 얘는 누구랑 결혼했죠? 뭐 없나 보네? 안 이어졌나 보네 따로. 아 솔로야? 하하. 아닌데 스라 일남이 있는데? 아들은 있는데? 누구랑 결혼했는지는 미궁에 빠져있네요. 아 뭐 그런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맙시다. 스라에 일남이 있는 신분이랑 결혼했다니. 그냥 밝히지 못한 가정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 깊게 알려가지 마세요. 정석. 아 이 캐릭터 그 큰형 캐릭터죠. 제일 큰 형이고 어른스럽고 성실하고 맏형 멘탈갑 대인배 풍간지 큰형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머리는 한소리가 더 좋은데 그냥 어른스러운 그 기둥 느낌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얘가. 제일 큰형이니까. 근데 뭐 사실 큰형이라는 건 알겠는데 뭔 활약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형인데도 불구하고 테일이랑 매튜가 대놓고 폭언을 퍼붓거나 무시한다. 이 새끼들이 사가지가 없네. 형한테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은 불쌍한 범생 형님 같지만 성장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폭풍간지 연장자가 된다. 약간 그 느낌인가? 짱구 아빠 같은 포지션인가? 짱구 아빠가 맨날 애니메이션 시리즈 내내 개무시당하고 그러는데 극장판만 되면은 폭풍간지 돼서 하드캐리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리키는 시즌 1 그러니까 디지몬 어드벤처에서는 이 코메인 캐릭터였고 시즌 2 파워 디지몬 이때 들어가서는 주역급 캐릭터로 격상하죠. 원래는 이 꼬맹이 캐릭터여서 맨날 그 되게 찡찡거리고 개 짜증나게 하는 포지션이었는데 시즌2에서는 성장해서 매튜 포지션으로 그 자리 잡은 상징성이 큰 캐릭터입니다. 얘도 리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얘 굉장히 짜증났는데 맨날 징징거리고 울어가지고 개 짜증났는데 사실 나이를 생각해보면 그게 맞긴 한데 이상하게 어렸을 때는 얘가 너무 짜증났어. 근데 이제 얘가 데리고 있는 파닥몬이 개사기 디지몬이어서 파닥몬도 걔 젖밥이잖아요. 젖밥 디지몬인데 얘가 진화하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엔젤몬으로 진화해서 레벨 18 케일 왕규형 케일 돼서 하드캐리하는 그 대기만성형 뭔가 그런 왕규형 디지몬이다. 그래서 파닥몬이 엔젤몬으로 진화하는 게 그 명장면이죠. 디지몬에.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지몬이 엔젤몬인데 파닥몬이 왜 맨날 자기는 진화 못하냐고 막 좌절하고 있다가 리키랑 친구들이 위험에 빠지니까 엔젤몬으로 진화해서 그 원펀맨 주먹 펀치로 날려서 데블몬이었나? 걔를 이기잖아요. 그게 굉장히 명장면이다. 엔젤몬으로 각성.
그래서 데블몬을 한 방에 완판맨으로 쓰러뜨린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R로 돌아가죠. 그 빛을 뿌리면서 R로 돌아가는 그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키는 나중에 성장해서 다음 시즌에 주역급 캐릭터로 격상하고요. 나리는 테이리의 동생. 뭔가 얘 자체는 비중이 없는데 얘가 데리고 다니는 저기가 비중이 크죠. 얘가 원래 선택받은 아이 맞았나? 최초로 진화의 힘을 발휘했다. 아, 극장판이었나? 거기에서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얘는 왜 작중행적이 따로 있냐? 너무 차별 대우하는데? 얘는 원래 선택받은 아이가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합류했어, 중간에. 그래서 가트몬, 고양이 디지몬이랑 같이 다니거든요, 중반부터. 그 다음에 다음 시즌에서는 정식으로 또 합류를 했다. 가트몬, 고양이 캐릭터, 전형적인 그 고양이 캐릭터고. 얘가 약간 그 리키의 파닥몬 같은 포지션인데, 파닥몬은 진화하면 엔젤몬이 되고 가트몬은 진화하면 엔젤 우몬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트몬이 진화했을 때도 상당한 충격을 줬었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원래 이런 커여운 고양이 느낌인데 얘가 진화하면은 갑자기 그 천사 캐릭터가 됩니다. 여성형 천사. 굉장히 그 성스럽고 아름다운 여성형 캐릭터가 되는데,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캐릭터였어요. 이런 되게 파격적인 복장의 캐릭터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방영된 만화계에서 전무후무했기 때문에 이때가 사실 되게 검열이 심했어요, 이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만화에 대한 검열이 굉장히 심해서 약간 노출도가 있으면은 다 살을 떼우는 작업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로사 있잖아요, 로사. 얘가 이렇게 배꼽 티를 입고 다니는데 무인편에서 원래 이렇게 돌아다녔다가 중간부터 검열을 받아서 배꼽 티 부분을 까만색으로 떼웠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 원피스도 이 검열 시리즈가 있죠. 나미가 노출도가 심한 옷을 입으니까 파인 부분을 이렇게 떼우고, 원래는 비키니였는데 갑자기 원피스가 되고,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칼 들고 다녔던 애들이 몽둥이 들고 다니고, 찢어진 옷들도 갑자기 다 수선돼 있고, 갑자기 조로가 갑자기 생수를 들고 다니고, 상디가 사탕을 물고 다녀. 특히 상디가 제일 자주 대상이 됐는데, 왜냐면 얘는 항상 담배를 피니까 이거를 사탕으로 다 바꿔놨는데, 웃긴 건 사탕에서 자꾸 연기가 나. 그래서 되게 어린이들에게 그 불가사의한 느낌을 줬던 캐릭터였다. 원래는 이렇게 가시 박혔는데 갑자기 그 뚜러뻥을 몸에 붙이고 다니고, 생수도 뜬금없이 갑자기 삼다수 들고 다니고, 얘가 이런 검열의 시대였는데, 대검열의 시대였는데, 그 엔젤우몬은 원래는 이 복장으로 나왔다가, 엔젤우몬도 아마 중반부부터 검열된 걸로 기억해요, 저는. 약간 벨트 같은 거나 살갗 같은 거를 이렇게 하얀색 라텍스로 다 떼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초반에는 이렇게 나왔다. 진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런 고양이 캐릭터가 갑자기 그 아름다운 천사가 되고, 그 천사의 복장도 되게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굉장히 설레었던 장면들을 만들어낸 캐릭터가 아닌가. 저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지몬 캐릭터가 움파룸파 픽 디지몬 캐릭터 셋, 블랙 워그레이몬, 엔젤몬, 엔젤 우몬인데, 엔젤 우몬 좋아한다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이거는 정상적인 거야. 되게 예쁘게 나왔고 되게 어린 시절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 아무도 이렇게 진화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에 노출도도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기억에, 뇌리에 되게 강하게 남을 수밖에 없는데, 엔젤 우몬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이상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은 엔젤 우몬이 원픽인 사람들이 아니라 가트몬이 원픽인 사람들이야.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엔젤 우몬이 이상형인 거는 위험하지 않아요. 가트몬이 이상형인 애들이 위험한 거야. 뭘 가능몬이야. 얘가 이상형이면 안 된다고. 이거는 유념해 주셔야 된다는 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은 엔젤 우몬이 이상형이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디지몬 어드벤처는 모험 활극이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일종의 진화가 용자물의 변신이자 합체 개념인데, 보통 그런 변신을 실패하는 장면을 잘 안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아이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디지몬들을 그 힘든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신테일이 아구몬을 진화시키기 위해서 막 닥달하고 독촉하고 하다가 디지몬이 중간에 흑화해버리는 상황까지 나오죠. 그게 바로 스컬그레이몬.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스컬그레이몬의 등장. 원래
아구몬 주인공격인 아구몬이 정상적으로 진화하면은 그레이몬에서 메탈 그레이몬이 돼야 정상인데 정신적인 억압을 받은 상태에서 잘못 진화하게 된 게 이 스컬 그레이몬이었죠. 근데 비주얼부터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뼈다귀밖에 없는데 또 심장이랑 이런 건 있어. 내장은 있어. 그래서 굉장히 기괴한 그 좀비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디지몬과 포켓몬의 그 차이가 갈리죠. 포켓몬에서는 진화를 일단은 진화하면은 무조건 고정되기도 하고 포켓몬이 타락해봤자 리자드, 리자몽 정도야. 그냥 싸가지 없고 말 안 듣고 아무리 흑화해봐야 그 정도 수준인데 디지몬은 아예 그냥 언데드 캐릭터가 돼버려. 그냥 어느 정도의 충격이냐면은 아서스가 리치왕이 되는 듯한 그 충격. 거의 그 정도 수준. 거의 워크래프트 세계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흑화 캐릭터거든요. 근데 그게 초등학생들이 보는 만화에서 나왔다? 굉장히 시리어스한 거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컬 그레이몬도 저는 좀 좋아해요. 그 어렸을 때 충격, 주인공이 타락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마음, 올곧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청하는 초딩들에게 그 경종을 울리는 캐릭터인데, 웃긴 거는 그 초등학생들이 스컬 그레이몬 보면서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와 개간지다. 야 스컬 그레이몬 개멋있다. 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방향성이. 뭔가 좀 더 흉측했어야 됐어. 너무 간지나게 타락했어. 와 센즈, 와 리치왕 이런 느낌이야. 더 징그렀어야 돼. 이러면 안 됐어. 원시 센즈, 와 센즈 이렇게 나왔죠, 만화에서는. 등장 자체는 짧지만 존재감이 워낙에 강렬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 하고 도망칠 정도. 시즌 1에서 나왔고, 시즌 2에서도 나왔구나. 파워 디지몬에서도 디지몬 카이저 이 새끼가 해냈구나 스컬 그레이몬.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제대로 진화한 게 메탈 그레이몬인데, 사실 얘도 좀 간지 나긴 한데 뭔가 좀 별로였어. 스컬 그레이몬이 좀 더 멋있어,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메탈 그레이몬보다 얘가 정상적으로 진화한 거거든요. 근데 스컬 그레이몬이 더 멋있어. 그래서 좀 디자인이 실패하지 않았나. 약간 기계팔 로망이긴 하지만 뭔가 좀 스컬 그레이몬의 그 임팩트보다는 좀 덜했다. 그리고 용의 콧물, 나 얘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용의 콧물은 기억이 나. 얼티메이트 스트림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안한 거고. 괴상함 1순위. 궁극체 디지몬 메탈 시드라몬의 필살기입니다. 이게 기술들이 다 있어요. 약간 포켓몬에서도 기술 있잖아요. 불대문자, 뭐 100만 볼트 이런 식으로 그 디지몬 캐릭터를 상징하는 기술들이 있는데, 메탈 시드라몬이라는 보스격되는 그 적 캐릭터죠. 갸라도스 같이 생긴 캐릭터인데 얘가 쓰는 필살기가 코어에서 빔을 쏘는 얼티밋 스트림이라는 기술인데, 이거를 용의 콧물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왜 용의 콧물로 했냐, 최악의 그 기술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얼티밋 스트림이라고 했으면은 메탈 시드라몬이 지금까지 기억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용의 콧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게 아닐까? 꾸준히 회자되는 것만 보더라도 괴상한 포스를 알 수 있다. 발번역이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좋아. 사람들이 메탈 시드라몬을 잊지 않아, 이 덕분에. 그래서 지금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 재평가.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를 패러디한 기술이 됐죠. 나중에 게임에서는 얼티밋 스트림으로 바꿨대. 이거 감 없네. 야 반다이 남코 감이 없어. 야 용의 콧물로 해줘야지 이거는. 이거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다 어린 시절에 그 만화 보면서 자란 사람들인데 용의 콧물을 그대로 해줘야 감 있다고 평가받지. 감이 없어. 이게 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깊게 박혀있는데 그걸 왜 바꾸냐는 거지. 워그레이몬은 그 메탈 그레이몬에서 더 진화한, 이건 좀 간지였어. 아구몬이 최종 진화하면은 약간 그 전사 느낌, 광전사 느낌의 캐릭터로 바뀌거든요. 얘가 또 간지인데 사실 얘보다는 블랙 워그레이몬이 더 간지야. 얘가 간지죠. 이 새까만 스킨 1P, 2P 느낌. 1P가 그냥 워그레이몬이면 블랙 워그레이몬은 2P 느낌. 뭔가 훨씬 더 간지가 난다 얘가. 이로치잖아. 포켓몬으로 치면은 얘가 이로치 워그레이몬 아니야? 시즌 2에 나오는데 얘는 뭐 어둠의 탑이라는 것에서 나왔고, 원래 디지몬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체인데 악당 캐릭터로 인해서 인조적으로 발생한 캐릭터죠. 근데 굉장히 파워가 강하고 지금 봐도 개쎄 보이죠? 뭐 건담 무슨 저기 같아.
건담 캐릭터 같대. 그 무슨 분노의 호수 빨간 갸라도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개쎄 보이잖아요. 딱 봐도. 실제로 만화에서도 모두 다 간단하게 제압해버렸고 다 초토화시켰다. 뭔가 그 생각 없는 그냥 전투광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해서 되게 고뇌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됐어요. 나는 나보다 약한 녀석의 명령 따위는 듣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긴, 그러면서 자신의 그 자아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런 거를 되게 고민했던 굉장히 입체적이었던 캐릭터로 매력적인 디지몬이었다. 명언 제조기, 띵언 제조기. 최종 보스도 아니면서 엄청난 위협을 뽐낸 기념비적이다. 성우보정과 막강함, 고뇌하는 모습이 어우러진 데다가 멋들어진 악역이 되었고, 원래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의 검은 모습이란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 한 편밖에 안 나왔어? 심지어 파워 디지몬에서밖에 안 나왔어. 그 중간에 이탈했어 심지어.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캐릭터다. 블랙 워그레몬이 한 번도 상대 모습을 빼앗은 적이 없다? 뭐야. 심지어 불살주의야. 배트맨. 거의 디지몬의 배트맨. 죽이지도 않아. 그리고 항상 고뇌를 해. 그리고 굉장히 세고 또 어록도 많고요. 명언 띵언충이거든요 얘가. 이상한 짤방 좀 보내지 마세요. 근데 나는 나보다 약한 녀석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근데 이 간지나는 캐릭터를 이제 트롤링하는 느낌으로 많이 쓰죠 지금은. 저희 정글님 저희 갱 좀 와주세요. 저희 좀 그 다음에 저희 골픽하지 마시고 카운터픽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채팅창에서 나는 나보다 약한 녀석의 명령 따위 듣지 않는다 치는데, 이 채팅 치는 새끼 그 티어 브론즈임. 골드랑 플래티넘 저기 뭐 미드랑 원딜이 정글 보고 저희 골픽하지 마시고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좀 그 카운터픽 되는 걸로 해달라고, 유틸 되는 걸로 해달라고 하면은 브론즈 정글 새끼가 갑자기 나는 나보다 약한 녀석의 명령 따위 듣지 않는다 하고 개골픽 박음. 이런 식으로 쓰인다. 이런 식으로 그 명언들이 약간 그 명언계에서는 지로보 센세와 비슷한 위상이에요. 지금은 간지케이긴 한데 나루토의 그 지로보 센세 있잖아요. 5명이 모이면 한 명의 쓰레기는 반드시 있다. 그 쓰레기가 이 새끼입니다 보통. 이 말하는 놈. 지로보 센세와 같이 페어를 이루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파워 디지몬을 안 봤네요. 시즌2가 파워 디지몬이다. 시즌1에 3살 연하쯤 되는 아이들이 2대 주인공들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리키, 그 다음에 뭐죠 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저기 신테일 여동생, 시즌2 신테일 포지션 되는 그 산해라는 캐릭터죠. 곡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 그 짜바리 캐릭터들입니다. 가트몬이랑 파닥몬 다시 합류했고, V몬 이런 주역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KBS에서는 파워 디지몬이었는데 원래는 디지몬 어드벤처 파트 2. 파워 디지몬이 그래서 나는 더 익숙해요. 디지몬 어드벤처 2가 맞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로 봤기 때문에 그냥 파워 디지몬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스토리인데 차이점은 여기 디지몬 카이저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도 디지털 월드가 디지몬 카이저라는 이름의 천재 소년한테 지배당하고 있었는데, 디지몬들을 그 채찍질하면서 부려먹고 괴롭히는 악당 캐릭터거든요. 얘로부터 이 그 레이드 보스로부터 디지몬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선택받은 아이들이 또 투입이 됩니다. 2번째 시즌. 근데 충격적인 사실, 디지몬 카이저는 디지털 쪼가리 악당이 아니었어요. 얘는 실제 사람이었고 원래 선택받은 아이였는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타락을 해서 디지몬 카이저라는 악당으로 군림해 있었고, 이 선택받은 아이들이 디지몬 카이저를 참교육해서 다시 착한 애로 돌려놓죠. 전형적인 그 페이크 보스죠 디지몬 카이저가. 벌레만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라그라노스 같네요 말하는 게. 죽어라 벌레 같은 놈들. 웃긴 거는 얘 파트너 디지몬이 벌레임. 사실 디지몬 카이저는 형이 있었는데 그 천재였고요. 원래 천재 형에게 그 그림자에 몸부림치는 동생 캐릭터들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게 디지몬 카이저였다. 뭐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교화됩니다. 내용 뭐 기억이 안 나서요 제가. 이렇게 다시 교화가 됩니다. 착한 애로 돌아옵니다. 윈터 스킨이에요. 그 크리스마스 스킨, 저희가 그 병라망로나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죠. 겨울 스킨입니다. 개심한 악당, 적이었다가 아군이 되는 캐릭터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캐릭터들 특 적이었을 땐 개셌는데 아군 되면은 갑자기 조밥됨. 근데 그런 캐릭터 치고는 나름 전투력 괜찮았어요. 근데 얘는 뭐야, 애한테 지금 전기 충격기 하는 거야? 뭐야. 착해지고, 얘가 데리고 있는 사이드킥 누구죠? 추추몬이었나? 추추몬? 캐터피 데리고 다닙니다. 캐터피. 얘는 착해서 디지몬 카이저 시절에 정신 차리라고 옆에서 계속 뭐라고 잔소리 하는데 말 더럽게 안 듣죠. 최산해가 주인공
시즌2의 주인공이고 멘탈이 강하고 개구쟁이 뜨거운 열정 용기를 이어받은 자 신테일에게서 고글을 이어받아서 표정만 봐도 굉장히 그 성질 더러운 걸 알 수 있죠. 약간 그 포켓몬으로 치면은 골드 포지션이죠. 그 레드가 첫 번째 주인공, 골드가 두 번째 주인공인데 그 포지션이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디지몬 카이저가 실버 포지션. 열혈 캐릭터의 훌륭한 표본.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팬보다 안티가 많다. 초반에 괜히 오버하고 열폭해서 생쇼해가지고 욕이 많았는데 그게 진행될수록 성장을 했고요. 근데 뭐 사실 뭐 별로 관심이 없어 얘는. 그냥 딱 신테일 MK2라는 느낌 들어서 딱히 관심 없는 느낌? 리키도 지금 여름 스킨, 겨울 스킨 있네요, 두 개. 그리고 매튜 동생, 성장한 매튜 동생인데 여전히 잘생겼고 얘도 금발 벽안 캐릭터. 근데 디지몬 카이저가 합류하고 나서는 살짝 비중이 줄어든다. 강철의 연금술사의 그 동생 엘릭 느낌도 나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얘는 뭐죠? 이 바가지 머리. 야, 얘네 파워 디지몬 애들은 스킨이 다양하다. 얘 뭐지? 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얘도 똑똑이 포지션이죠. 인기는 바닥을 달린다. 바가지 머리. 변호사가 된다. 뭐 이렇게 주요 캐릭터들을 초반 시즌의 주요 캐릭터를 봤는데 디지몬 시리즈가 시리어스한 분위기에 굉장히 어린이들의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인 전개가 많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시리즈가 아니었나. 왜냐면은 그동안 수많은 만화들이 소년 만화의 공식에 굉장히 충실했던 플롯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디지몬 시리즈는 뭔가 아이들이 보기에는 살짝 무거우면서도 동심에 그렇게 막 해를 끼치지는 않는, 어쨌든 간에 정의로운 아이들이 세계를 구하고 중간에 악당을 개심시키기도 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다채롭게 묘사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소년 만화 같지 않으면서도 또 소년 만화 같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에 뭐 수많은 테이머즈, 프론티어 뭐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거 안 봐서 잘 모르겠고 인기도 뭔가 이 시절에 비하면 좀 덜한 느낌? 프론티어가 그거죠? 이거가 얘네들이 디지몬이랑 합체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어느 시즌부터 디지몬이랑 합체해서 싸우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맞아요? 그게 좀 그렇다는 거죠. 원래 포켓몬이든 디지몬 초반 시즌이든 분명히 아이들이 주인공 캐릭터랑 파트너 캐릭터가 나눠져서 싸우는데 여기서 합체를 한다? 뭔가 굉장히 그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뭔가 거리감이 들지 않나. 우리가 알고 있던 디지몬이 갑자기 동물 철권이 돼서 뭔가 좀 이질적이다. 참신하긴 한데 일본에서는 편칭이 작다. 인간이 디지몬으로 변신한다는 점이 타 시리즈와 이질감을 크게 만든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인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 인기가 없었으면 진짜게 망했겠지. 근데 지금도 계속 굿즈가 나오고 있거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줄었다는 거죠. 악당 캐릭터들도 뭐 되게 개성 있는 몬스터들이 많고 그 전형적인 악마형 악당도 있었고 얘는 엔젤몬한테 쳐맞고 끝나죠. 그 다음에 굉장히 개성적인 그 저거 뭐죠? 원숭이? 에테몬. 굉장히 그 힙하죠? 악역 캐릭터 치고 굉장히 힙하죠 얘가. 중간 보스 격인데 개그 캐릭터처럼 모사된다. 더빙 성우들도 굉장히 연기가 되게 좋았어 그 당시에. 레오몬 레오몬을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레오몬 매 시리즈마다 개근하는데 맨날 죽어. 디지몬의 김갑수, 디지몬 시리즈의 쇼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항상 나오자마자 죽기 때문에. 근데 이런 캐릭터가 있어야 돼. 디지몬 레오몬이 죽지 않으면 각본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죽어야 돼. 얘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왜 계속 죽냐, 이런 대운을 받는 이유를 보면은 개센 소녀 캐릭터가 죽어야 극적인 느낌이 준다. 그 극적인 연출이 생긴다. 왜냐면은 믿음직하고 너무 멋있고 되게 센 아군 캐릭터가 있어. 서포트하는 캐릭터가 있어. 근데 얘가 죽어버리면은 주인공이 각성하겠죠. 옆에서 보다가. 그 드래곤볼로 쳐도 뭐 베지터, 크리딩 이런 애들이 죽어야 어느 정도 사연이 있거나 아니면 전투력이 준내 센 캐릭터가 죽어야 캐릭터 각성하는데 야무치, 뭐 푸알 이런 애들이 죽어봐. 뭐 오히려 좋지. 그런 애들이 죽으면. 뭐 오룡이, 푸알 이런 애들이 죽으면은 손오공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근데 뭐 크리링이 죽거나 베지터의 입장에서 트랭크스가 죽으면은 바로 초사이언으로 각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죽는 게 레오몬이다. 물론 작중 대우가 안 좋지만 오히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 굉장히 간지가 나고요. 일단 디자인이 상남자 캐릭터거든요. 딱 봐도 감초같이 등장한다. 오, 여기서는 안 죽는데요.
아 스포 당했네? 야 레오몬 안 죽는 거는 너무 치명적인 스포잖아. 얘는 죽어야 되는 애인데 안 죽으면은 그건 엄청난 반전인데. 아 스포 당했네? 아 까비 아깝소. 오 개멋있어. 뭐야 이거 레오몬 X 무슨 헤라클레스 같아. 개멋있어. 진화체가 있었네? 얘 맨날 레오몬 상태로 죽어가지고 진화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디지몬 시리즈 제가 뭐 이거 다 보긴 힘들 것 같고요. 뭐 시간상도 그렇고 딱히 그렇게 관심이 안 가서 이렇게 다양한 시리즈가 있었고. 뭐야 이건? 그림체가 왜 달라졌어? 갑자기 뭐 테일이야? 뭐야 이거? 테일이는 아닌데? 아구몬 왜 이래? 콧구멍 왜 이래? 뭐야 이거 갑자기 캐릭터들 뭔가 이질적인데 되게? 이거 뭐 AI 그림으로 돌린 거 아니야? 원래 그림체를 모해화한 거 아니야 이거? AI 그림 돌린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달라졌지? 캐릭터 디자인을 변경했다. 고글을 쓰지 않은 주인공이 나오고요. 뭐 인기가 없는 것 같진 않은데 굉장히 이질적이네요. 이렇게 그레이몬이 이렇게 얄쌍하지가 않은데. 얘 뭐야 헤룸이야? 이거 포켓몬 그거 아니야? 왜 이렇게 생겼어 얘들? 얘는 스마슈 아니야? 뭐 왜 이렇게 일단 얘 콧구멍이 너무 열받아. 이거 철권 그거 아니야? 곤이라고 있거든요. 곤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구몬이 곤 표절했는데? 이게 무슨 아구몬이야? 곤이지 곤. 곤 콜라보 된 것 같은데요? 이거까지는 대충 알긴 해. 이거는 보다 말았어. 얘 인기 되게 많지 않아요 이거? 이게 무슨 몬이지 얘? 짤방으로 많이 봤어. 테리어몬? 뭔가 되게 열받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개열받는데 갑자기? 얘 보는데 뭔가 불쾌한 골짜기가 느껴지는데? 근데 얘 이건 귀엽네. 뭔가 이상하게 짜증나. 이건 귀엽거든? 근데 뭔가 이상하게 좀 열받는데 이거? 왜지? 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귀여워서 여자들한테 인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얘 짤방 가지고 다니는 여성 지인들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너무 대놓고 커요운 캐릭터인데 뭔가 이거 나만 그래? 왜 열받지 이상하게? 너무 이상한데 뭔가? 그 다음에 얘는 얘도 짤방 하나밖에 기억 안 나. 얘 그거잖아. 얘 뭐 변신하는 거 우통벗고 변신하는 거 학교 애들 다 보는 거 그거 짤방밖에 기억 안 나. 스고이 타카토군 스고이 그 짤방 있잖아요. 그거밖에 기억 안 나다 얘. 테이머즈는 제가 뭐 거의 보지 않았고 그렇게 몇몇 장면들만 기억이 난다는 거. 어플 몬스터 갑자기 이제 막 어지러지네요 이제부터. 약간 그 느낌이죠. 포켓몬스터도 레드 그린 골드 실버 이런 느낌이었다가 뭐 루비 사파이어 이런 느낌인데 뭐 XY 이런 느낌? 블랙 앤 화이트 갑자기 적응 안 되는 느낌? 왜 이렇게 쨍한데? 디지몬들이? 그리고 되게 그 작화가 굉장히 디테일해졌네요. 역시 적응이 잘 안 된다. 아무튼 이렇게 디지몬 시리즈를 봤습니다. 이거 뭐 그렇다고 합니다. 디지몬 어드벤처 리부트? 이게 근본이지. 이제 좀 이렇게 좀 내적 친밀감 있는 캐릭터들 나오니까 뭔가 반갑네. 이건 뭐가 다르죠 근데? 약간 그건가? 드래곤볼 카이 느낌인가? 드래곤볼도 드래곤볼 오리지널 있고 리메이크 카이 이런 거 있는데 약간 그런 차이인가 보네요. 아무튼 이제 내구력이 슬슬 떨어져가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디지몬 시리즈는 우리가 흔히 아는 포켓몬 시리즈와 거의 비슷한 입지를 가진 굉장히 큰 프랜차이즈이고 지금의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을 겪은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 다 봤을 법한 굉장히 인기 있는 만화 시리즈였다. 포켓몬과 시대를 양분했던 만화였고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약간 시리어스한 분위기가 없지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년 만화와는 살짝 다른 테이스트가 느껴져서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위기를 극복하고 또 좌절하고 타락해가는 모습도 보이고 타락했다가 다시 개심하는 그런 되게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소년들을 바라보고 또 이들과 같이 얘네들도 다 어른으로 성장하죠 나중에. 이 아이들과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모습을 보면 또 되게 감개무량한 면이 없지 않은 명작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그 디지몬은 블랙 어그레이몬, 엔젤 우몬이고 엔젤 우몬을 좋아한다고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 같은 몬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위험하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